현재 국내 기관의 우수 기업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네티즌들이 뜻밖의 뉴스에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근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계에서는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다 실패한 후 집권당 내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끓어오르는 것으로 오늘 17일자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파 세력을 달래기 위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시각을 홍보하는데 더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즉 역사를 왜곡하는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일본의 극우 지지 세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며 아베 정권 동안 그 세를 더 키웠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베 총리는 친한파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며 한국에 자주 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것은 일본 내부의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경화가 되어간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태세 전환이 빠릅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잘 알려진 고노다로 행정개혁상 역시 친한파 의원이었습니다. 고노다마를 남긴 고노 요에이의 아들인 그는 한국에 대해 더더욱 적대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세를 책임져주는 것은 고노 요에이가 아닌 극우 지지 세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혐한파 의원이 된 것이죠. 그런 극우 세력은 이번 독일 소녀상 사건에 분노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을 훨씬 거칠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16일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 등회의에서는 베를린시 마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의 설치 기한이 연장된 것에 관해 역사 문제에 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우파 의원들이 외무성의 대응이 허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 위원장인 나카소네 히로우미 전 외무상은 소녀상 문제를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하면서 일본 정부가 소녀상이 설치되기 전에 미리 막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고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소녀상을 여기저기 설치하는 자체를 두더지로 표현하며 미리 튀어나오기 전에 해머로 후려쳐야 하듯이 앞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예상하자는 주문인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은 이것은 역사 전쟁이다. 깨끗한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며 비장하게 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국에 있어서는 이런 말이 새롭지도 않은 것이 작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수출 규제를 이미 한 차례 시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의원 모임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 자민당 의원은 한국 대사 자체도 불만입니다. 그는 위안부나 역사 인식에서 문제 발언을 반복한 인물에 일본 정부가 아그레망을 내줘도 되느냐며 강창일 주 일본 한국대사 내정자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그레망은 타국의 외교사절 임명에 대한 임명국의 동의인데 일본 내각은 소녀상 문제가 불거지자 주한 일본 대사도 탐탁치 않은 인물이 되었다며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일본 정부에서 부적절한 인물을 애초에 허가했냐는 것입니다. 이 자민당 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은 것은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으로 우익 세력에 큰 곤욕을 당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렇게 세력이 가장 큰 자민당 우익 세력에 질책을 당했으므로 앞으로 대한국 외교정책을 더 까다롭고 거칠게 편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일본 특유의 뒤에서 압박하는 강한 푸시의 로비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이번 독일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국에 로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직접 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스가 내각의 기조는 아베 총리보다 훨씬 유연하고 실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꿀지는 미지수라서 일본 외교당국의 움직임이 주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의 실리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한국과 점차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고 여전히 한국은 일본의 흑자를 크게 안겨주는 국가인데다가 앞으로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한국과 잘해두는 게 좋지만 자신의 차기 총리 선거를 위해서는 지지 세력의 마음에 드는 것이 급선무라서 극우색을 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스가 총리는 아베가 검찰 조사를 받도록 방치하며 아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자신이 정식으로 차기 총리가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결국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관련해 사죄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한국 때리기를 가속화하자는 일본 정치권 움직임에 적지 않은 분노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일 간 국제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가기관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기업 선정을 진행해 네티즌들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녀 출산율 및 양육 지원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여부와 유연 근무제를 비롯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이 잘 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복지 사항을 잘 파악하여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굳이 화날 이유는 없는데 네티즌들은 그 기업이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유니클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오늘자 17일에 밝힌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다양한 가족 친화 기준에 적합하고 근무자의 복지 향상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인 동시에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국가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는 것이죠.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비록 유니클로가 몇 차례 구설수에 올랐지만 근로자들을 좋게 하는 점은 본받아야 하니까 다른 한국 기업들도 유니클로와 같이 직원 복지에 힘쓰고 가족 친화 기업이 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네티즌들은 여가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했더라도 현재 일본과 소녀상 문제를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인권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클로는 작년 광고에서 유독 한국에만 80년 전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조롱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분명 이것은 유니클로가 의도한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로 첨예하던 2019년에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 유니클로의 오카자기 CFO는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오래 안 간다라면서 조롱하여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유니클로는 2019년 하반기에 큰 타격을 입었고 2020년에 코로나까지 겹쳐 많은 매장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에 입점된 의류 회사로서는 거의 달성하기 힘든 매출 1조 원 클럽까지 가입한 유니클로였고 한국인의 사랑을 받았던 기업입니다만 한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구설수로 인해서 한국인들의 뇌리에는 냉담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먼저인 것이죠. 한 네티즌은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며 아무리 기준 가운데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했더라도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 인증에서 빠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수많은 불매운동을 한 사람들이 매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고생한 노고를 떠올리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한국의 개개인들은 손수 노 재팬 피켓을 들고 매장 앞에서 자발적으로 서서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또한 사회 곳곳에서 남녀노소가 가릴 것 없이 촛불을 들고 일본 불매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일본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 한국도 한다면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유니클로 회장은 이에 대해서 다소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요. 유니클로 회장인 야나이는 한국인이 반일인 게 이해가 된다. 일본 모두들 한국에 시비를 걸듯 행동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에 반감을 갖는 일본의 상황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니케이 등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이 왜 이렇게 열등해졌는가라면서 예전에는 한국을 신경도 안 쓰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부터 뭉개고 본다면서 일본이 그렇게 행동하니 한국에서 반일운동이 나왔으며 결국 유니클로 같은 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니클로 기업 회장조차 반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상황에 굳이 가족 친화 인증제 기업으로 선정할 것까지 있느냐며 물론 한국 사람들도 유니클로에서 일하며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기관인 이상 국민 정서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르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파괴까지 해주는 마스크가 개발됐다. 국내 벤처기업인 메디파이버가 새로 출시한 살균 마스크다. 최근 메디파이버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기능을 갖춘 마스크 바이러스 버스터 분리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분리마스크는 섬유의 구리온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바이러스와 접촉한 구리온은 밀양동작용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등 RNA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 밀양동작용이란 밀양의 금속 이온이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교란해 죽이는 현상이다. 우리를 비롯해 금, 은, 백금, 알루미늄, 순, 니켈, 코발트, 아연 등에서도 밀양동작용 현상이 발생한다. 세탁 등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물에 닿으면 정전기가 소멸돼 필터링 기능을 잃는 정전식 마스크와는 원리부터 다르다고 업체는 설명한다. 메디파이버는 또 분리마스크처럼 구리온을 섬유에 결합한 고분자 섬유 CAZ를 살균 장갑, 의료용 가운, 방역복 등에도 쓰고 있다. 메디파이버 관계자는 분리마스크는 나노멤브레인 필터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CAZ 섬유가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이중 구조로 접촉된 바이러스는 1분 내 99.8% 사멸된다고 설명했다. 분리마스크는 오염된 마스크를 만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메디파이버는 마스크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살균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봤고 개발에 착수했다. 아직은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데다 원단을 만들어 납품하면 마스크는 위탁, 생산하는 시스템이라 양산이 본격화되진 않았다. 하지만 벌써 세계 각국에서는 분리 마스크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에서 들어온 주문만 각각 수백만 장 단위라고 한다. 특히 프랑스는 현지 협력사가 프랑스 육군과 협의해 샘플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고 작은 도시에서 아예 모든 주민이 블루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원단의 생산 체제를 확대, 다음 달 초부터 본격 분리 마스크를 양산할 계획이다. 바이러스 닿으면 곧바로 박멸 자체 살균 슈퍼 마스크 나왔다. 마스크 자체가 살균 기능을 가져야만 온전히 마스크 쓰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마스크 표면에 바이러스가 닿으면 즉시 이를 파괴하는 기능을 담은 살균 마스크를 개발하게 됐다. 지난 주말 기자와 만난 우중국 메디파이버 대표는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막아주지만 바이러스가 마스크 표면에 붙은 채로 살아서 증식할 수 있다며 외부에서 마스크에 묻은 바이러스를 모아 집으로 가져가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대표는 이처럼 마스크 표면이 바로 바이러스의 온상인데 마스크를 쓰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는 사람도 몇 번은 만지게 돼 있다며 사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전문가마다 마스크 착용 권유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묻어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 대표가 마스크에 집어넣은 건 굴이었다. 우 대표는 구리온이 들어간 마스크에 바이러스를 접촉시켜보니 진짜 바이러스가 모두 죽었다며 국내 유일의 바이러스 국가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병원성 H1N1 바이러스가 5분 이내에 99.9% 불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메디파이버가 마스크 재료로 자체 개발해 생산 중인 구리온 결합 고분자 섬유 CAZ는 분자 구조상 구리온을 섬유 표면에 이온 결합한 섬유 재료다. CAZ 원단은 그 자체에 구리온이 흡착돼 있어 세탁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게 장점이다. 물에 닿으면 정전기가 소멸돼 필터 기능을 잃는 정전식 마스크와는 원리부터 다르다는 설명이다. 우 대표는 우리가 만든 살균 마스크는 안전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원단 자체의 필터 기능도 KF80 수준은 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섬유 제품 국제공인 시험 검사 연구기관인 KOTITI로부터 CAZ 원단의 인체 몸해성도 확인받았다. 우 대표는 이처럼 구리가 들어가 자체 살균 기능을 가진 마스크 제작에 성공한 뒤 블루 마스크로 명명했다. 원단에 흡착시킨 살균 기능을 가진 구리온의 색깔이 옅은 파란색이기 때문이다. 구리온의 살균 효과는 학계에서 이미 입증됐다. 밀양동작용으로 알려진 효과에 의해 바이러스와 접촉한 구리온이 바이러스의 껍질 단백질을 파괴하고 동시에 바이러스의 RNA를 분해해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고 한다. 밀양동작용이란 밀양의 금속이온이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교란해 죽이는 현상이다. 구리를 비롯해 금, 은, 백금, 알루미늄, 순, 니켈, 코발트, 아연 등에서도 밀양동작용 현상이 발생한다. 이 중 은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구리는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은 마스크 수출이 금지돼 있는 데다 원단을 만들어 납품하면 마스크는 위탁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산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세계 각국에서 블루 마스크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 대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에서 들어온 주문만 각각 수백만 장 단위라고 한다. 특히 프랑스는 현지 협력사가 프랑스 육군과 협의해 샘플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고 작은 도시에서 아예 모든 주민이 블루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험도 준비 중이다. 우 대표는 현재 마스크 기준 월 200만 장 정도 생산이 가능한 원단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며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를 통해 5월 초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텍연구원이 국내 스타트업 패브릭 타임과 함께 병원 방호복에 쓰이는 직물 원단을 미국 뉴욕주에 있는 병원복 제작 기업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이어 방호복 소재도 국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원단 수출은 미국 뉴욕주 병원복 제작업체에서 국내 원단 판매 플랫폼 운영사인 패브릭 타임 측에서 급히 원단 개발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패브릭 타임은 동대문 원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온라인 플랫폼 스와치온을 통해 해외 패션 디자이너에게 판매하는 2017년생 스타트업이다. 이 기업은 미주와 유럽 등 58개국 해외 패션 디자이너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다이텍 연구원을 통해 폴리에스터 소재의 보호 코팅 가공을 더한 대체 소재를 개발, 계약에서 납품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속도전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다이텍 측은 일찍이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관리에 투자해온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침투성 보호 코팅 원단으로 레벨 4 테스트를 통과해 음압병동용 방호복 소재로 쓰일 수 있는 미국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대체 원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이텍은 지난 2013년 섬유소재 종합 솔루션 센터를 개관했다. 이곳을 통해 소재 정보 은행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소재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있다. 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체 소재의 결과물 성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이텍 관계자는 이 덕분에 국내 섬유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체 소재 샘플을 제작할 필요가 없었고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이텍은 50만 여드 상당의 이번 1차 납품을 시작으로 K 방호복 수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2차 물량 납품 계약도 진행 중인데 1차보다 물량이 1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 소재는 대구 지역 제직업체와 염색가공업체 각 한 곳을 통해 생산 중인 가운데 향후 주문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이텍은 국내 기업 공동 생산 납품도 검토 중이다.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도 방호복 대체 소재를 찾아내 국내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브릭 타임의 스와치온 플랫폼으로 비대면 수출이 가능해 기대를 걸고 있다. 이도현 다이텍 기획본부장은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가 해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 납품된 것에 병원복 원단도 해외에서 먼저 한국에 요청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며 방호복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의료용품 소재에 대한 추가 개발도 기업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사이타마 현내 5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후 자택에서 숨졌다. 병상이 없어 자택 대기 중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할 곳이 없었다. 결국 자택에서 대기하다 증상이 악화돼 21일 사망했다. 요미우리 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를 23일 알렸다. 현지 보건소는 병상이 없어 그를 거둘 수 없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전화 정도만 매일 할 뿐이었다. 남성은 사망 전날 보건소에 몸 상태 악화를 호소했지만 증상의 긴급성을 인정받지 못했다.